네. 네, 여러분 5강 리뷰 테스트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이번 주제는 가정법인데 이제는 여러분들 4강까지 풀면서 그 영어 문장에 대해서 좀 잘 이해되셨을 거니까 이쪽 파트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하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정법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 네, 이런저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정법은 딱 정해져 있는 틀들이 있죠. 그래서 뭐 가정법, 뭐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완료, 혼합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메커니즘적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관련 문제가 적용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잘 봐주세요. 자, 먼저 가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숙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동사 쪽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may와 might의 차이죠. 네, he may go there와 he might go there는 둘 다 어떻게 번역한다? 걔는 거기에 갈지도 몰라 라고 번역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갈지도 모른다이니까 이 녀석을 해석할 때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번역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이거 둘 다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똑같이 해석을 한다. 이걸 번역을 할 때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능성의 차이. 조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은 가능성이 높은 거, 과거형으로 쓰면은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may를 쓰건 might을 쓰건 둘 다 갈지도 모른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둘 중에 may로 쓰는 거가 가능성을 높게 그리고 might으로 쓰는 거가 가능성을 낮게 조동사의 현재형, 과거형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거는 둘 다 뭐라고 번역한다? 거기에 갈지도 모른다라고 똑같이 번역하는 반면 갔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은 네, 그러면은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붙이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may have gone 하고 might have gone이 둘 다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번역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정법은 쉽게 말해서 거짓말,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말해볼 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 예문이 얘입니다. 자, 저거 한번 우리나라 말로 읽어보면은 만약에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 텐데 라고 번역하면 딱 맞거든요. 만약에 내가 새면 하늘을 날 텐데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would를 쓰건 will을 쓰건 둘 다 뭐뭐 할 거야 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will을 넣건 would를 넣건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 겁니다 이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둘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 이 내용에서 네, 나는 새가 아니죠. 그럼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는 거는 가능성이 높은 건데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는 거면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가능성을 강하게, 이 녀석은 가능성을 낮춰서.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새가 아니라서 실제로는 하늘을 날지 못하니까 내가 세면은 그럴 수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will을 쓸 수 없고 가능성이 낮은 would를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will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사실이 아니어서. 여기서 나온 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정법이라는 틀입니다. 바로 이 형태죠. if절에 과거 동사를 쓰면은 주절에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를 써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요 내용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원래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써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나타내고 주절에 이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would나 could나 might라는 녀석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게 이 이름이 그냥 if니까 과거로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would를 쓰는 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will을 못 써가지고 would가 나오는 거다. 요게 이제 가정법 과거였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요겁니다. 요거 절대 잊지 말아 주셔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녀석은 그냥 저기에 if절에 과거를 썼다고 해서 과거라는 말을 붙인 거지 요 일이 벌어지는 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시점부사어가 오면은 now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죠. 선생님 now가 나오면 여기 현재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실제 시점은 현재인데 말로만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즉 내가 새였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실제로는 내가 새가 아니니까 이걸 새였다면 과거형을 써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말이고 내가 지금 새였다면 하늘을 날 텐데라는 말은 실제로는 나는 새가 아니라서 하늘을 날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구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1조 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1조 원을 가지고 있다면 1조 원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인가? 뭐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내가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일을 그만둘 텐데 장난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게 이게 가정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10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라고 해서 말은 과거형으로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라서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애는 실제 시점을 현재로 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자, 이거는 만약에 주어가 뭐뭐였다면 뭐뭐일 텐데 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제에 대한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저께 그녀를 만났었다면 내가 그 얘기를 말해줬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이겠지만 yesterday는 원래는 뭘 써야 됩니까? 그냥 met을 써야 되죠. 근데 가정, 즉 거짓말, 사실이 아닌 걸 말하고 싶기 때문에 시점부사어는 과거 시제가 오지만 if절에는 이제 had pp를 써가지고 둘의 시제를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를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실제 시점이 과거인데 그거에 대해서 가정하고 싶어서 요런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저께 그녀를 만났었더라면 이렇게 하고 빈칸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would tell은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이거라니까요. 말해 줄 텐데고요. 저 밑에 나온 would have told가 뭡니까? 말해 줬을 텐데, 즉 과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잘 봐요. 내가 어제 그녀를 만났었다면 그 이야기를 말해 줄 텐데가 아니라 줬을 텐데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would have told 당연히 B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여드린 요 녀석을 도식화하면은 if절에 had pp를 쓰는 경우 주절에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 have pp를 쓰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 시점부사어가 오면은 yesterday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말하는 거가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는 if절에 과거 썼을 때 주절에 would, could, should, might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에 had pp 썼을 때 주절에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시점부사어가 온다면 now가 여기에 시점부사어가 온다면 yesterday가 와가지고 현재인데 과거로 말하고 과거인데 과거 완료로 말해서 이 시제가 서로 어긋난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가정법 문제는 여기서 다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문법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써먹을 거니까 여기다 좀 쓰고 얘기를 드릴게요. 가정법 과거는 if절에 과거 동사가 나오는 경우 주절에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 원형이 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if절에 had pp가 나오게 되면은 주절의 동사는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라고요?
요렇게 괄호로 묶여서 여기가 부사절이고 주절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시점 부사어가 온다면 여기는 현재가 오고 여기가 시점 부사어가 온다면 과거가 온다라는 것이 네,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 푸는 게 간단한 게 그냥 이 형태를 저기다 갖다 끼면 답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if절에 과거 쓰면 여기 would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정답은 뭐겠어요? 여기 과거 썼으니까 A 고르면 돼서 이게 A가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had pp로 쓰게 되면은 그럼 뭘로 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이 녀석으로 쓴 거기 때문에 여기다 had pp 쓰면은 주절에는 would have pp를 쓰면 되니까 B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엄청 간단하죠? 그냥 갖다 끼면 답입니다. 그리고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주어가 지금 이거를 했다고 하면 이 주어가 뭐뭐 할 텐데고요. 근데 이거는 얘가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 과거에 그러면 뭐뭐 했을 텐데입니다. 다시 할 텐데 했을 텐데 할 텐데 했을 텐데 이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 이건 과거에서 바라본 그 당시에 그랬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아예 해석법이 다르다라는 거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늘 하던 대로 문제 그 번호는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토픽에 적용되는 거 먼저 풀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What type of automobile would you bu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타입의 자동차를 당신이 구매할 건가요? 해서 지금 would 원형을 썼단 말이죠. 요거 쓴 거죠. 주절에 요거를 쓴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if절이에요. if부터 열어서 여기에서 닫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절에 여기다가 would 원형을 썼으니까 if절에는 과거 쓰면 된다고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에 would 원형이 왔으니 if절에는 과거. 그러니까 이거 현재 들어간 1번과 2번은 폭탄이고 3번, 4번을 보면 과거기 때문에 요 둘에서 고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가정법 치고는 조금 생각할 게 있게 나왔는데 둘 다 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상 올바른 걸 골라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타입의 자동차를 당신은 구매할 겁니까? 만약에 당신이 자유로이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차들 중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거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이 4번이고 3번은 모든 이용 가능한 자동차들이 자유롭다면이라는 뜻이 되니까 이거는 의미가 어색해서 4번이 더 좋은 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약간은 생각할 부분이 있었지만 절대 고르지 말아야 되는 게 1이고 3, 4에서 고르는 건데 3번, 4번 이제 해석상 4번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번은 조금 어렵게 나온 케이스고 보통은 그냥 보기 중에 되는 게 즉 여기 would 나왔으니까 여기 과거 쓴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2번은 두 개라서 해석을 했어야 되지만 3번은 if절에 had pp를 썼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는 뭘 쓰는 겁니까? 여기 had pp 썼으니까 뭐뭐 했을 텐데로 가야 돼서 would have pp가 오게 되는 거라 그냥 되는 게 누구밖에 없다? 4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답이죠. 얼마나 쉬워요? 안 되고 이거 would 원형이니까 안 되고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까지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last night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had pp를 썼습니다. 요거 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했죠? if절에 had pp 쓰면은 실제 시점이 과거기 때문에 시점 부사어는 과거가 온다고. 그러니까 yesterday만 되는 게 아니라 뭐 2 years ago라든지 여기 나온 last night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꼭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당신이 톰과 함께 그 파티로 지난밤에 가지 않았었더라면 그러면은 너는 존을 만났을 거다 이렇게 읽는 거죠. 너가 톰이랑 같이 파티에 가지 않았었더라면 지난밤에 그러면 너는 존을 만났을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실제 시점 실제로는 뭐예요? 톰과 함께 파티에 갔고 존을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정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점이 과거인데 if절에선 had pp로 써주고 그리고 주절에는 했을 텐데라는 과거의 해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할 텐데의 1번이 아니라 했을 텐데의 4번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실제 가정법 문제 나올 때 너무너무 쉬운 게 그냥 갖다 끼면 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딱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에 좋은 예시여서 보여드렸는데 조금 번호 건너뛰어서 14번 문제를 봐보면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자, 차이점 보세요. 3번은 지금 어디를 if절을 보여주고 주절에다가 would have pp 써라를 물어봤는데 14번은 반대로 어디를 빈칸을 뚫어놓은 겁니까? if절의 동사 자리를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다가 would have pp를 준 겁니다. 그럼 여기 would have pp 썼으니까 여긴 had pp 쓰면 돼가지고 여기 이 녀석을 보고서 그럼 여기 had pp 써야겠네 로 가서 찾아보니 4번밖에 없어서 이게 답이라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똑같죠. 방금 푸는 방식 자체가 아예 동일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직하게 그 디텍티브가 한테 대답을 했었더라면 이게 이제 뭘 찾아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뭐 탐정 이런 것도 있고 경찰로도 쓰이고 그래요. 아무튼 저 사람한테 정직하게 대답을 했었더라면 그 사람은 체포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경찰인가 보다. 근데 저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고 1번, 2번, 3번은 다 폭탄이라는 거죠. 그냥 갖다 끼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대로. 그래서 다들 가정법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되게 단순하게 나오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정법은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뭐뭐 할 텐데, 뭐뭐 했을 텐데 써드릴까? 이 녀석은 뭐뭐 할 텐데 언제? 지금을 기준으로 뭐뭐 할 텐데지만 would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라는 뜻이라서 아예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뭐뭐 할 텐데와 뭐뭐 했을 텐데요. 자, 그 다음에 18번을 좀 또 가볼게요. 왜 그러냐? 이것도 똑같은데 아예 동일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다 헤드 pp 쓴 걸 보여줬어요. 그럼 이거 잘 썼죠? 그럼 우리는 if절에 헤드 pp 썼으니까 여기 would have pp 써야겠구나 하면서 문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the whole history 하고 of the English speaking world 하고 이쪽이 동사인데 어라? 저기 헤드 pp 잘 썼는데 여기는 왜 헤드 빈이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would have been 이렇게 바꿔주시면 답이 된다는 거죠. 4번이 정답이다. 그리고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잉글랜드가 그 레볼루셔너리 워에서 승리를 했었더라면 이거 실제로 졌다는 얘기죠. 그럼 영어를 말하는 세상의 전체적인 역사가 달랐을 텐데 요거죠. 만약에 잉글랜드가 그 레볼루셔너리 워 혁명전쟁에서 승리를 했었더라면 영어를 말하는 세상의 전체적인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가 순수 기본 가정법이 그대로 정답으로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4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봐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 과거는 우드 원형을 가정법 과거 완료는 would have pp를 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시점부사어가 오면은 요건 할 텐데니까 현재 요건 했을 텐데니까 과거가 온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그 당시에 뭐뭐 했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다. 만약에 과거에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 내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간단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들 편입 준비하고 계시죠?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편입을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했었더라면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을 텐데 언제? 고3 때 얘기죠 이건.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공부를 잘했었더라면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을 텐데 그럼 이거는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과거에 그랬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었더라면 지금 편입 준비를 안 할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이게 나왔을 때 무조건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 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는 게 가능하다. 여기서 무조건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정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풀 때 주의하실 게 if 주어 had pp 이렇게 나온 다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A, B가 나와서 A는
would 원형, B번은 would have PP. 둘 중에 맞는 거 고르세요. 이런 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이대로 출제가 되면 B번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여기에 막 now 같은 게 나와서 여기가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게 된다면 그럼 이건 답이 A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잘 봐요. 여기에 would have pp가 아니라 wouldn't be 원형이 나왔죠.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얘기를 한 게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들었었더라면 해서 이게 정답이 얘란 말이야. had listened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일로 간 케이스가 되는 거죠. 과거에 네가 뭐뭐 했었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렇게요.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 우리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만약에 너가 내 말을 들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을 텐데 해가지고 여기는 헤드 PP를 썼지만 여기는 우드 원형을 쓴 혼합가정법이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에 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일로 가서 이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랑 혼합해서 썼다 그래서 그냥 혼합가정법이라 부르는 거야.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렇게 하셨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처럼 가정법을 혼합해서 쓰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엄청 쉬운 게 이 시점부사어를 잘 보면 돼요. 여기서 일로 만약에 가면 now나 today 같은 지금을 말하는 녀석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바로 이 15번이었는데 지금 이 15번 보면은 if he had not kept 해서 여기다가 if 다음에 had pp를 썼단 말이지. 그럼 주절에 원래는 would have pp를 써야 되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가면 2번이 정답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now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에 맞춰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now가 있어서 would have pp가 아니라 would not be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녀에게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너무나도 지금 기진맥진하지 않을 텐데 요거죠. 그러니까 이거 질문 너무 많이 해서 현재 과거의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녀가 완전 탈진해버렸다, 번아웃 돼버렸다, 약간 이런 뜻으로 쓴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보니까 if절에 had pp 썼을 때 이렇게 now나 today 같은 게 있으면 would have pp가 아니라 would 원형을 써야 된다. 요거를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 지금 풀어본 문제들을 들으면서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르죠? 왜요? 이번에는 if절에 여기 현재를 썼거든. 지금까지 풀어본 거는 if절에 전부 과거를 쓴 케이스였는데 현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였어요? 현재 내가 뭐뭐였다면 뭐뭐일 텐데 과거에 뭐뭐였었다면 뭐뭐였을 텐데 해서 이건 사실을 가정한 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말고 이거 다시 해볼게요. 이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지금 새였다면은 하늘을 날 텐데 나는 현재 새가 아니고 하늘 못 난다 라는 뜻이고 내가 그녀를 만났었더라면 그 이야기를 말해줬을 텐데 과거에 이 말은 내가 그녀를 과거에 만나지 못했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못했다라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한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한 가정법이었어요. 이 두 개는. 근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자, 다시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자, 요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었던 애들이랑은 달리, 지금 말한 거는 내일에 대한 얘기죠.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요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고 했으면은, 이 내일 비는 오나요, 안 오나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이거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이니까. 자, 그리고 이럴 수 있겠지. 내가 이번 달에 보낸 기명학원 모의고사를 80점을 넘는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80점 넘는 거 할 만한가요? 80점은 높은 점수죠. 이게 보통은 저희 학원 기준으로 80점 이상이 나오면은 그 수능에서 1등급 컷 기준인 뭐 4% 정도 안에 보통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일은 쉽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못할 것도 아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잘 들어봐요. 첫 번째 상황, 내일 비가 온다면.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어, 내가 이번 달 모의고사에서 80점을 넘는다면 이 두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상황을 얘기해 드릴 건데 만약에 내가 앞으로 보는 모든 편입학원 모의고사에서 올 100점을 맞는다면 이렇게 자, 이 세 번째 말씀드린 건 어때요? 올 100점을 맞는다면 이거는 제가 여기서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네, 이런 친구는 없겠죠.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그리고 내가 80점을 넘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볼 모든 시험에서 다 100점을 맞는다면 이라고 할 때,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좀 높아. 그 기상청에서 내일 반드시 비가 올 거라고 아주 강하게 말했어. 그럼 이거는 가능성이 되게 높죠? 80점 넘는 거 이거는 어렵지만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올 100점 맞는 거 이거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때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였을 것 같은데 이거를 현재로 쓰면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가 온다면이에요. 일기예보상 내일 비 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을 이렇게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해요. 뭐 굳이 따지자면 90% 이상의 매우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쓴다고 보면 돼요. 이거 뭐 퍼센트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다 should 원형을 만약에 쓰지?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다른 조동사 안 돼요. should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should를 쓰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냥 대강 20에서 30%로 할게. 그러니까 일어나기 쉽진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이라는 게 요 should 원형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다시 요거는 내일 비가 온다면이고 요거는 80점을 넘는다면이고 요거는 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보는 모든 시험을 다 100점을 맞는다면 이 일은 안 벌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0%. 네,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에 따라 얘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는 will. 얘는 일어날 가능성이 애매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서 둘 다 됨. 그리고 얘는 0%라서 절대 안 일어나니까 would만 돼가지고 요런 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내일 비가 오면 내가 혹시라도 이번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앞으로 보는 모든 시험을 만점을 받는다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얘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will만 오고 얘는 가능성이 어정쩡하니까 will하고 would가 다 되고 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would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는 가정법 현재와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이라고 여기는 얘기를 하는 가정법 미래. 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틀로 사용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밑에다 좀 써줄게요. if절에 현재가 오는 경우, if절에 should가 오는 경우, 그리고 if절에 were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거에 맞춰서 여기는 will만, 여기는 will하고 would가 전부 다 되고 그리고 요 마지막 거는 would만 된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if절에 현재 썼으니 여기는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뭘로 가는 게 맞아요? 네, will을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일단 얘는 절대 안 되고요. 선생님 2번, 3번은 현재 시제인데 이건 안 되나요? 이것도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수일치가 안 맞아. 얘가 주어고 동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2번이나 3번 하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S 붙였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이다. 네,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이걸 뭐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 시제에서 배우셨던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뭐 요딴 거 있었죠? 그걸로도 네, 사용이 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 거기에 이어서 이 녀석은 지금 보면 역시나 어때요? 여기 if절에 주어 나오고 여기 동사를 물어보는데 앞에 will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봐봐요. 1번은
저기 if 절에 현재 쓴 걸 보고 여기 will을 골랐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여기에 will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시제를 현재로 가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답이 될 수 없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나오는데 네, 해석하게도 이거는 또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hardly는 거의 뭐뭇이 아님이라는 부정으로 하고요. 요거는 더 열심이라고 해석해서 요거 아예 뜻이 다르죠. 요거는 거의 뭐뭇이 아닌이라서 3번을 넣으면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란 뜻입니다. 쟤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에만이고. 그래서 뒤에 보면, 앞에 내용을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너가 이 시험을 통과할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오직 너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무슨 소리예요?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합격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경우에만이죠. 그치? 너 공부 더 열심히 해야만 이 수업에 통과를 할 거야. 이 수업에 통과를 하는 게 가능해. 니까 당연히 4번이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f절 나오면 이 틀에다가 갖다 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다르다고요. 이쪽은 사실에 대한 가정, 요건 일어날 일에 대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과거완료, 가정법, 현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틀이 오는지,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조동사 이거 왜 쓰는지 이런 걸 볼 줄 아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같은 문제가 재밌는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이 문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would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절에 would 쓸 수 있는 거가 should 원형 오거나 what 오거나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지워줘야 되는 게 이 녀석입니다. 4번은 못 오죠?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rise가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should 다음에 원형, were 다음에 to 부정사니까 이거는 되는데 이걸 2번을 넣어버리면 were가 동사인데 rise가 또 온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1번과 3번으로 좁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rise 때문에. 그래서 1번과 3번은 둘 다 여기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 should 원형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 were to는 0% 절대 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래서 내용 읽어봐요.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이에요. 태양이 서쪽에서 어떻게 떠요? 절대 못 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1번을 못 써서 3번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were to를 쓴다. 이렇게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해서 3번 골라주셨으면 완전 맞습니다. 네, 그리고 6번은 6번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는데 잘 봐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요 형태들, 이 형태들 중에서 여기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if절에 동사를 were로 쓰는 경우와 if절에 should 원형 오는 경우와 if절에 had pp 쓰는 이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도치가 가능합니다. 도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if를 지우고 were를 앞으로 꺼냅니다. 그래서 were 주어 어쩌고 if를 지우고 should를 앞으로 꺼냅니다. 그래서 should 주어 원형 이렇게 그리고 역시나 if를 지우고 had를 앞으로 꺼냅니다. 그래서 had 주어 pp. 네, 요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그가 건강하지 않다면은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요 말에 if를 지우고 were를 앞으로 빼서 요런 were he not healthy 이런 게 나온다든지 얘처럼 이 should를 쓴 거에서 should를 앞으로 꺼내서 should he fail 그가 실패한다면 엄마가 실망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든지 얘처럼 had pp일 때 had를 앞으로 빼서 그 사람이 부유했었더라면 그것을 구매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6번에 여기 would give를 썼고 이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would 원형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would 원형이 올 수 있는 건 다 돼요. 쟤도 would 원형 오고 얘도 would 원형 오고 얘도 이제 혼합가정법으로 쓰면 would 원형을 쓸 수 있어. 그래서 되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가능한 녀석이 얘밖에 없습니다. 요게 원래가 뭐였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if she should smile 해가지고 만약에 그녀가
미소를 짓는다면 이라고 쓰는 건데 여기서 if 지우고 should 앞으로 보내면 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would give 쓸 수 있는 게 되니까 여기서 되는 게 얘밖에 없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문의 구성이 말이 안 돼요. 여기가 부사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then이 나올 수가 없죠. 앞에 뭐 이 then하고 짝으로 될 뭐 more나 better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얘는 그냥 안 되고 그리고 얘도 이제 rath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어떻게 옵니까? 얘는 부사인데 그래서 1번도 안 돼서 1,3은 완전 말이 안 되고요. 2번은 이거 잘못 도치했어요. had 쉬면은 그냥 smiled 와야 됩니다. 여기 had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had she smiled 이렇게. 이러면 혼합가정법으로 썼다고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아예 모양이 잘못됐기 때문에 2번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법을 너무 쉽잖아요. 그냥 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 도치를 해서 내가지고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 똑같습니다. 여기 would have pp를 썼습니다. 그럼 요 녀석이 온 거니까 우리는 얘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없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뭐 하면은 if 지우고 had를 앞으로 꺼내서 had 주어 pp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있죠. 요렇게. 그래서 2번이에요. 그가 내 말을 들었었더라면 조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거 안 맞죠? 이거 그냥 과거니까 안 되죠? 이건 애주순해준데요. 요거랑 아예 이제 상관없는 내용이고 가정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이 되는 게 2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6번. 아, 근데 이건 좀 조심하세요. 이거 명령문이잖아요. 나한테 나를 불러줘. 아니면 뭐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되는 건데, please call me. 근데 요거, 알고 계시려나?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 명령문은 앞에 you will 생략된 겁니다. 뭐뭐 해라. 이렇게. open the door. 문 열어. 이것처럼 얘도, call me.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연락해. 나를 불러.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명령문엔 여기 you will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will 쓸 수 있는 거 누구? 얘 아니면 얘죠. 따라서 현재나 should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부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요건 접속사 없으니까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if 다음에 anything이 주어고 you need가 이렇게 꾸며버리니까 동사가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4번도 구조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1번, 2번에서 고르는 겁니다. 네, 1번, 2번에서 2번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if you should need였던 거지.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if 지우고 should 앞으로 꺼낸 거 그게 지금 2번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입니다. 딱 지금 말씀드린 요걸로 쓴 거죠. 1번은 needing에서 are도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내용상 필요로 하고 있는 중이면이라고 번역하면 어색하죠. 그게 아니라 필요하면이죠. 만약에 당신이 어느 것이든 필요하다면 이라고 해서 그냥 현재 시제로 쓰면 괜찮았는데 저게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1번은 어색하다. 따라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보면은, 하나 더, 그렇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보면은, 기본 가정법이 얘랑 얘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이 문제를 내는데, 이거를 혼합가정법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우가 들어가면 여기서 일로 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한 가정으로 이거, 또 이런 세 가지 형태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얘들을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도치를 해서 물어보기도 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가정법의 큰 틀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기타 가정법으로 위시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시 가정법은 뭐냐? 이 녀석은 호프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은데 허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편입 합격하시길 희망하시죠? 네, 그때 쓰는 건 호프예요. 근데 위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다녔으면 하고 바라는 거. 이런 거. 무슨 말이죠? 실제로 나는 서울대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위시입니다. 그래서 위시는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바랄 때, 호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시는 가정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문을 읽어볼까요? 이렇게요. 나는 내가 뮤지션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실제로는 아니야. 나는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었기를 바란다. 실제로는 낭비했어. 그래서 현재 나는 뮤지션이 아니지만 그랬으면 하고 바란다면은 가정법 과거를. 과거에 내가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았었으면 하고 바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낭비한 거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헤드 PP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인데 요렇게 현재 과거로 가정법이기 때문에 실제 시점 현재일 때 과거로, 실제 시점 과거일 때 과거 완료로 쓰는 게 이제 위시 가정법의
내용이죠.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다 되겠죠? Yesterday, 2 years ago, last month, 뭐 이렇게 when I was young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 좀 이따 나오는데 would rather를 wish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would rather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요거 wish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would rathe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돼서 이게 그대로 적용된 게 얘입니다. 그럼 wish 다음에 여기는 가정법 시제를 쓰면 되니까 과거 동사나 had pp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에 그걸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 안 되죠 그럼?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두 개가 남는 거야. 그럼 여기다 had는 pp 쓸 거냐 didn't 원형 쓸 거냐 즉 과거 쓸 거냐 had pp 쓸 거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었던 거예요. last. 자 last 피크닉이니까 지난 피크닉이니까 이건 과거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잘 냈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빈칸 틀어놓고 이거를 did not waste로 쓸래, had not wasted로 쓸래를 물어봤을 때 요 yesterday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못 푸는데. 그래서 고맙게도 이 녀석이 있는 걸 보고서 2번을 골라주셨으면 정확하게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모두 이거는 이제 앞에 책에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요 if only가 오직 뭐뭐 하는 경우에만이란 뜻이다 보니까 이 녀석으로 쓸 때도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가정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은 이게 그 해설지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해설지에는 요 녀석이 위시 가정법의 대용으로 if only를 쓸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뭐 근데 그렇게 안 푸셔도 되고 그냥 여기 if절에 과거 썼으니까 주절에 우드 원형 쓰는 거다. 그걸 가지고서 그냥 2번 골라주시면 되고 해석도 진짜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있네요. 알아놓으실 게 가정법 과거 쓸 때요. 여기에 조동사 could는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책에 적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알아놓으시면 돼서 이건 그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읽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시 가정법으로 가장 근본으로 딱 나온 문제는 8번이고 이 9번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처럼 문제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would rather도 뭘로? 가정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would rather 다음에 대절을 썼는데 여기 현재 시제를 쓸 수는 없어서 이게 틀린 거예요. 네, 요거를 잘못됐기 때문에 didn't smoke 이렇게 가정법 시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would rather가 이렇게 대절 받으면은 이게 wish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ould rather 다음에 대절 나와서 주어 동사 나오면은 wish 가정법이랑 같은 걸로 봐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시제 못 써가지고 didn't smoke 이렇게. 그래서 would rather가 아까 말했지만 바라다잖아요. 나는 당신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담배를 많이 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한 게 wish 가정법. 거기에다가 이어서 as if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것도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조심하실 거가 내용을 읽어보면 그는 행동합니다. 마치 그가 뮤지션인 것처럼. 역시 어때요? 실제로는 뮤지션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죠. 얘도 보세요. 그는 행동합니다. 마치 그가 그 도시를 방문했었던 것처럼 안 가봤는데 간 것처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근데 이거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정법에서는 비동사 쓸 때 워만 쓰죠. 그것 좀 언급드리려고 든 건데 가정법은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는 왕자님이 아닌데 왕자님처럼 말한다라는 말을 주고 싶으면은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as if 가정법에는 비동사를 만약에 쓰면은 얘만이 아니라 그냥 가정법 자체가 비동사가 나오면은 워만 쓴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는 마치 자기가 다 자라난 성인인 것처럼 말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워를 쓰는 겁니다. 아무튼 as if 가정법이 나오면 이 녀석도 가정법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쓰라는 거예요. 네, 요거 워를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5번에 had been이 있었다면은 얘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가정한 건지 과거에 대한 얘기인 건지를 좀 찾아봐야 돼가지고 둘 다 되니까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긴 다행히 지금 보기 중에서 되는 것 자체가 2번밖에 없어서 그냥 2번을 골라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s if 가정법의 문제 패턴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11번에서 보여주는 건 바로 이거 가정법, 직설법, otherwise 가정법이란 녀석인데 이건 별거 아니고요. 이 녀석은 솔직히 별로 안 나오고 얘가 중요한데 직설법이라는 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건 팩트, 사실을 그냥 직설법이라 그러고 가정법이 말 그대로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건 거짓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바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I would help you. 내가 너를 도울 텐데 라고 해서 여기가 직설법이고 여기가 가정법이잖아요. 직설법으로 현재를 쓰면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다음에 가정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바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를 도울 텐데요. 이렇게 가는 거라서 여기가 현재라 여기 우드 원형이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나는 바빴습니다 해가지고 과거로 써버리면은 otherwise 다음에 요 내용이 나는 과거에 바빴어.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도왔을 텐데로 가야 되니까 이게 would have helped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짝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시제가 나오면 would 원형 써줘라. 여기에 과거 시제가 나오면 여기 would have pp 써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직설법, otherwise 가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의 반대 구조로 나오는 것이 바로 가정법, 직설법으로 나는 너를 도우려고 한다, but 하지만 나는 바쁘다. 이렇게. 나는 너를 도우려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바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설법, otherwise 나오면 여긴 가정법, 반대로 가정법 나오고 but이 나오면 여긴 직설법. 이게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would help 썼으니까 현재로, would have helped로 썼으니까 과거로 이거 짝 맞춰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실 거가 이 but일 때는 여기 that을 뒤에 들고 와가지고 but, that 이런 식으로 써서 이 녀석을 뭐뭐라는 사실만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책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바쁘다라는 사실만 아니면 너를 도울 텐데 내가 바빴다라는 사실만 아니면 너를 도왔을 텐데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그리고 종종 이 but, that에서 이 but을 except로 바꿔서 except tha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요 11번 문제. 먼저 여기가 과거죠. 그러고 여기가 would have pp죠. 이때 쓰는 게 otherwise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이 1번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 직설법 otherwise 가정법은 가천대학교에서 최근 한 10년 동안 한 7번 낸 것 같은데요. 거의 뭐 가천대 전용 토픽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천대가 otherwise라는 관련 문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과거 쓰고 otherwise 나오고 would have pp. 자, 그리고 20번이 지금 말했던 그 녀석입니다. 이게 지금 except that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except가 뭐뭐라는 사실만 아니라면 뭐뭐 했을 텐데로 해서 가정법 이 but이에요, but. 가정법, but, 직설법 쓰는 거라 여기 would have pp 쓰면 여기가 had가 아니라 그냥 had, 과거 시제 써야 돼가지고 4번. 그래서 그녀가 시간이 없다는 사실만 아니라면 이 메리는 이제 존과 함께 뉴욕으로 갔을 텐데 이렇게 번역이 되는 구조로 직설법, otherwise 가정법, but, 직설법 문제였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 문제가 같이 나왔던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보시면은 나는 지금 바쁘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를 도울 텐데. 봐봐요. 지금 내가 바쁘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너를 도울 텐데. 나는 과거에 바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도왔을 텐데로 가는 게 얘고. 얘는 반대로 나는 너를 도우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바쁘다. 내가 너를 도우려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바빴단데. 이거를 뒤에 that하고 같이 와서 except that, but that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쓰게 되면 내가 바쁘다라는 사실만 아니면 널 도울 텐데 내가 바빴다라는 사실만 아니면 너를 도왔을 텐데 이거를 맞춰 쓰는 건데 그게 그대로 나온 게 이 녀석과 요 녀석이었다는 거죠. 네, 요거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녀석 It is time that 이라고 이거는 아예 굳어져 있는 표현이죠.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거 정말 고맙게도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럴 시간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녀석으로 여기에는 가정법 과거랑 슈드 가정법 두 가지가 오는 게 그냥 관용구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에 과거 동사 오거나 슈드 원형 옵니다. 이 두 개밖에 안 오고 다른 건 아예 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 it's time 나오고 여기다가 동사 시제 물어보는 거 나오면
과거 시제나 should 원형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되는 거 3번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게 it is time that 이라는 가정법 수거형이었습니다. 아, 미안, 하나 더 있네. 요거는, 아, 미안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따로 빼서 이건 좀, 요거는 이제 그 분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 요구명령 제한주장 권고충고동사라고 저희 조동사에서 말씀드렸던 녀석 있죠? 그거를 명사로 바꿨죠. 그래도 뭐가 오는 건 동일하다, should가 오는 건 동일하다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should로 바꾸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는 그 제안에 동의를 한 거죠. 그 프리즈너가 사형을 선고당해야만 한다라는 그 제안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둘이 지금 동격으로 쓴 건데 아무튼 이게 서제스트를 서제스션으로 바꿔도 아무튼 얘가 요구명령 제한주장 권고충고동사기 때문에 저쪽에 should를 써야 된다라는 걸 물어본 건데 요거는 이제 가정법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조동사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조동사 쪽에서 좀 중요하게 나왔었던 녀석이니까 같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법 관련 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꼭 이거 풀어보신 다음에 수업을 이론을 최대한 공부를 하시고 들어보셨어야지 훨씬 더 좀 공감이 됐었을 거라서 이 부분을 알아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6강에서 또 뵙도록 하죠.